자, 피고인 구속입니다. 자, 피고인 구속에는 사전 청문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이 사전 청문 절차에서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면은 검사의 영장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판례도 그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때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다. 자, 됐고, 따라서 이 피고인 구속 영장은 수서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직권. 그리고 이 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CF 우리 앞에서 배웠던 피의자 구속과는 다르죠. 피의자 구속 같은 경우는 불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고나 준항고 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교재 쭉 앞으로 가서 도표 갑니다. 도표 피의자 구속 나와 있고 피고인 구속 나와 있죠. 그리고 주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고 여기는 수서법원이고요.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 방금 배웠죠. 여기는 필요하지만 피고인 구속에는 필요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 했고,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 구속에 있는 겁니다. 피고인 구속에는 그것이 없고요. 대신 뭐가 있다? 사전청문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 기관도 좀 다르죠. 여기는 수임 판사고요. 여기는 수서법원입니다. 자,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영장의 성질도 앞에 것은 허가장이지만 뒤에 것은 명령장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 옵니다. 자, 사전고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사전고지는 누가 하냐면 다시 한번 앞 페이지 가서 여기 사전고지사항 나오죠. 그렇죠? 사체 변기 진 배웠을 겁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이 고지를 합니다. 자, 그러나 피고인 구속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청문 절차에서 이 사고 변기 고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지 누가 합니까? 그쵸? 이 수서법원이 고지를 합니다. 자, 그 점에서 고지 주체도 다른 거예요. 다시 와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72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9죠, 9. 여긴 구속이니까요. 피고인 구속이니까 9고요. 변, 그 다음에 기입니다. 기. 지는 어디 갔습니까? 지는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미 고지를 했다고요. 그게 있나? 그게 찾아보세요. 영장실질심사제도 거기 찾아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이미 고지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9, 변, 기만 있는 겁니다. 자, 됐고 일단 끊으세요. 자, 피고인이 도망했을 때는 그치? 고지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예외가 있고요. 자, 쭉 내려와서 자, 지금 방금 사고 변기를 읽었잖아요. 자, 쭉 내려오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자,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누가 한다? 수서법원 등 법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라는 것이죠. 법관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 점에서 피의자 구속 다시 한번 앞 페이지 가면 자, 여기 사체 변기 진 나오지? 고지사항의 주체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것이지만 사전 청문 절차에서 사고 변기를 고지하는 것은 이 법원이 고지를 합니다. 그 점에서 주체가 다른 거예요. 고지 주체가.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법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다. 만약에 법관이 사고 변기를 고지를 해야 하는데 고지를 안 했어요. 사전에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장을 발부했다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위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칙인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한 문제. 여기까지 끊으세요. 됐어요? 자,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 놨습니다. 변호인을 선정했다. 그러면 공판 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 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절차적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나 이 앞에 사고 변기 있죠? 그 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됐나요?
이미 변호인을 선정해 놨다면, 그리고 선정해 놨고 그 변호 아래에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어, 법관이 전부나 일부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은 아니다는 것까지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 여기 예외 두 가지 모두 출제가 잘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관, 수소법원 등 법관, 예외는 이미 변호인을 선정했고 변호 아래에 했다면 예외적으로 위법인 것은 아니다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지우겠습니다. 똑같아요. 앞 페이지 판례가 똑같아요. 자, 사전 청문 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언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자, 공판 절차에서 증거의 제출과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치면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 구속 사유에 관련된 변명을 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변호인 때문에. 예? 그랬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동일시하실 정도여야 되는데 그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정도 급이 아니라면 그때는 위법이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사례가 밑에 나와 있어. 밑에 사회. 화살표 놨죠? 화살표 한 것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 읽어보라고 하면 또 안 읽어봐요. 그렇죠? 자, 1심 법원이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소법상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전에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모두 진술에 의하여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 의해서 인정 여부 및 이익 등에 관련된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점만 갖고서는 이게 실질적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진술에 따라서 인정 여부, 이익 등에 관련된 사실을 진술했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충분해지려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범죄 사실, 구속 사유에 관련된 변명을 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다면 모를까? 네, 모두 진술에서 뭔 충분히 부여되겠냐, 그렇죠? 모두 진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껏해야 몇 개 안 될 텐데, 그렇죠? 이것만 갖고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최신 판례일 거예요. 그쵸? 최신 판례까지는 아니네. 자, 됐고 또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사전 청문 절차 없이 발부된 영장에 기하여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위 구속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 취소 결정하고 풀어줍니다. 풀어준 것까지는 아니에요. 취소 결정하고 아직 석방 안 시켰습니다. 적법한 청문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밟아서 영장을 새로 발부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석방이 안 되고 계속 구속이 계속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위 청문 절차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다면 이때는 밑에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위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변호인 조력 동그라미를 충분히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위법은 없다, 하자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72조 2입니다. 자,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즉 사고 변기를 고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합의부원을 하여금. 그 다음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리고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 중계시설을 통해서 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조항이 2021년도에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법정 출석이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는 의견을 들어서 중개시설을 통해서 절차 진행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그때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CF 직권으로는 안 돼요. 직권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누구의 의견을 들어라?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라. 여기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 밑에 규칙은 읽어보시고요. 자, 영장 발부 갑니다. 똑같아요. 피의자 구속과 똑같아요. 절차가요. 자, 피고인을 소환하면 소환장, 구인 구금하면 영장, 구속영장 발부하면 되고요. 급하잖아요. 급하면 이제 합의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고. 자, 회색 바탕의 색깔 바탕은 똑같다 그랬지? 예, 피의자 구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속의 촉탁 나왔네요. 자, 법원은 현재지입니다.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그리고 수탁판사는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 지방판사에게 전촉할 수도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8조 1항 체크 한번 해볼게요. 촉탁에 의해서 영장 발부한 판사는 인체한 때로부터 자, 빨간색으로 24시간입니다. 자, 그 피고인임이 틀림없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자, 숫자 알아두세요. 24시간. 색깔 칠할게요. 자, 다음 영장 집행 똑같지? 지금 봐봐요. 전부 다 똑같잖아. 지금 색깔 바탕이. 그치? 그래서 이것은 피의자 구속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똑같은 것은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면 되지 뭐. 그렇잖아.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거버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자, 조문을 보면 81조입니다. 자, 구속영장은 자, 검사 지휘에 따라 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체포영장도 똑같았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단서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급속을 요할 때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집행지휘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는 이 단서가 없었는데 구속영장에는 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 1항 단서의 경우에 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무관 등은 집행이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 관리, 교도관 등에게 보조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교도소 구치소에 있을 때는요, 역시 이 검사가 지휘하죠. 그리고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자, 조문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 앞에서 앞페이지 갑니다. 앞페이지 가면 구속영장 발부 나오죠. 발부 나오고 지금 여기 집행 나오는데 발부가 되면 언제까지 집행하라는 그 시간적 범위가 이 법조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은 발부가 되고 나서 한참 이후에 집행해도 되느냐 그 문제인데요. 그 판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신 판례인데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치죠. 자, 두 번째 줄 법관이 검사 청구에 의해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경찰 관리는 지체 없이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지체 없이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그때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유효기간 내에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그쵸?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체포구금 상태는 적법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 지체 없이에다가 색깔 칠하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내에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개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밑에 사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020년 2월 8일 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검은색입니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17시경에 검찰청에 반환되었죠. 그리고 검사의 집행지휘가 있었고 경찰 관리는 2020년 2월 11일 14시경 10분경에 영장이 집행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6편로 올라갑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라 했는데 이 2번 사안을 보게 되면 자, 2월 8일 날 집행됐어요. 2월 8일 날 영장이 발부됐어요. 자,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까? 3일 지났죠. 여기 11일이니까요. 자, 8일 날 영장이 발부됐고 3일 후에 11일 날 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판례는 뭐라 하냐면 자, 밑에 3일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영장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1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뭐 2번도 참고로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3번도 보죠. 자,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니라 신병 확보를 위한 구금 처분이 절차가 법령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자, 준항고입니다. 417조가 준항고 조문이거든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이지 상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영장 집행 후 절차 봅니다. 자, 사후 고지 나와 있네요. 자, 이 조문도 출제가 잘 됩니다. 피고인이 구속한 때입니다. 이 한입니다. 할 때가 아니라 구속할 때가 아니라 한때, 과거형이야. 과거형입니다. 한때에는 공소 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변이에요. 사변.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 알리면, if 안 알리면 여기 나와 있네. 이걸 위반하면 그 영장의 효력은 도람이 타불되는 겁니까?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할이 아니라 구속할 때가 아니라 한때. 그러니까 일단 구속시킨 후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청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변을 고지해야 하는데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장 효력에는 하등 영향을 못 미친다. 출제 잘 됩니다. 됐죠? 집행 후의 조치. 영장 집행 사무를 담당한 자가 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게 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각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됐고요. 별표가 없지? 별표가 없는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출제가 안 됐던 얘기입니다. 자, 구속통지는 똑같고요. 자, 영장 등본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등본 교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자, 구속기간이 잘 나오죠? 그쵸? 자,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 동그라미 쳐보세요. 색깔 있는 펜으로. 자, 만약에 구속을 계속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 연장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2개월 말입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하나요.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마다 그랬습니다. 신금마다. 일단은 이렇게 밑줄만 그어보세요. 끊고
상고심 나와야지. 상고심. 상소심이 뭐예요? 상소심이. 상소심은 2심하고 3심이라고 그랬잖아요. 2심하고 3심 같은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하다면 3차까지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1심이잖아요. 여기 2심이고요. 여기 3심이고요. 그쵸? 자, 2심을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항소심. 3심은 상고심. 그쵸?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상소. 항소와 상고를 합쳐가지고 상소라 한다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럼 봐봐요.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면 여기 1심도 2개월이지. 그치? 자, 2항 읽어볼게요. 구속을 계속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근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하나여 두 번입니다.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보세요. 두 번입니다. 자, 플러스 2개월 플러스 2개월. 이거는 뭐야? 이거는 갱신하는 거잖아, 지금. 갱신하는 거. 그리고 심근마다니까 여기서도 2개월 플러스 2개월이죠. 대법원에서도 2개월 플러스 2개월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색깔 있는 펜, 검은색 펜 말고 색깔 있는 펜으로 쓰는 것은 다 갱신입니다. 갱신. 다시 보세요. 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이게 이거야. 1심에서 2개월.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근마다 2개월이니까 1심에서도 2개월. 2심에서도 2개월. 3심에서도 2개월. 이 부분은 뭐라고요? 이 부분은 갱신할 때. 갱신할 때 그렇다는 거야. 자, 그 다음 2심과 상심에서, 즉 2심과 3심인 상소심에서 부득이하다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3차에 한해서.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있지? 여기서 2개월. 여기서도 2개월. 이거는 언제? 부득이할 때. 부득이할 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이 뭐지? 결론이 뭐야? 1심에서도 6개월, 2심에서도 6개월, 3심에서도 6개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합 18개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각주에 뭐라 그랬어? 각주에 1심, 2심, 3심 모두 각각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장 기간은 18개월이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도표 한번 가볼까요? 도표 여기 나와 있네. 구속기간. 그치? 여기 최장 18개월이다. 그쵸? 2개월인데 심근마다 2회 연장 가능하고 상소심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다면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 그쵸? 지금 방금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 구속 같은 경우는 최장 30일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영장발부 불복에서 피의자 구속은 일체 불복이 안 되지만 피고인 구속 같은 경우는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오시고. 자, 이 부분은 1항도 중요하고 2항도 중요하지만 3항도 중요해요. 자, 3항 읽어볼까요? 기피 신청, 공소장 변경, 그리고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때, 이게 뭐야?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심신상실이지.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는 심신상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입니다. 질병. 기변.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상실 읽어야 돼? 상질이야? 상질. 그치? 상질. 뭐 업질 해도 되고. 자,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정지된 기간. 그리고 공소제기 전에 체포, 구인, 구금 기간. 이거 누가 한 거죠?
이건 수사기관이 한 거잖아. 법원이 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데리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치? 그 기관에, 그때는 이 1항 및 2항 기관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것은 오로지 법원에서만 데리고 있는 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 데리고 있는 기관은 뺀다, 여기서. 그리고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관도 여기서 뺀다. 기피라든지 변경, 그다음에 상실, 질병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관과 공소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데리고 있던 그 기관은 이 6개월에서 제외한다.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받으시면 돼요. 자, 판례법입니다. 자, 방금 봤던 그 구속기관은 법원이, 그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됐어요?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형사재판 받을 때 구속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도 형사재판 받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때가 아니고 또 심리할 수 있는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다. 이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한 상태에서의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는 것까지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일단 여기까지 끊으시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6개월, 그치?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법원의 심리기간이 제한된다고도 아니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적법한 조항이다.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있죠? 그치? 아니, 여기 봐봐요. 이렇게. 지금 사건이 1심에서 항소하고, 2심에서 상고하고, 근데 대법원에서 빠꾸당했어, 빠꾸, 이렇게. 빠꾸당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걸 다 써먹지 못하고, 올라갈 때면 반드시 6개월을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고 했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빠꾸 됐습니다. 빠꾸,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 2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2차에 하나여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또 가로 열고 대법원이 형사 규칙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했을 때에는 1차에 한해서만 갱신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파기 환송 당했다 하더라도, 그쵸? 만약에 여분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만약에 한 번밖에 못 써먹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 세 번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2심, 3심까지 갔을 때 두 번 써먹었다. 그러면 한 번씩 남았지? 한 번씩 2심에서 다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뭐 2차에 하나요, 1차에 하나요 라는 말이 다 그런 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한편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구속사유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당연히 신체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잖아요. 무죄 추정을 받아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속시킬 수 있잖아요. 구속시키게 된다면 당연히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죠.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 아니겠습니까? 무죄 추정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불구속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뭐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방법은 쉬웠답니다.